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EIGRP 컨피그레이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IGRP는 이제 라우터 리IGRP 하고 우리가 립 할 때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라우터 립 이렇게 했는데 EIGRP 같은 경우는 EIGRP 하고 나서 뒤에 이제 프로세스 번호란 걸 풀어주게 됐다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게 AS 번호라고 얘들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AS 번호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하나 안에서 이 AS 번호가 다르면 어떠냐면 이 AS 번호 10 이렇게 10, 20이 있으면 10하고 20 사이에는 데이터 정보를 받아도 어떻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AS별로 이렇게 AS가 다르면 왜냐하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패거리처럼 우리가 계파처럼 A 계파, B 계파가 있는 이 두 계파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특별히 협약을 맺지 않은 이상. 그래서 요 EIGRP는 이 AS 넘버란 걸 이 AS 넘버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했습니다. AS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계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DB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번호를 실제로 우리는 이제 랩 할 때는 전체 다 하나로 AS를 할 겁니다. 특별한 회사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하나의 AS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 번호 하나만 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립이랑 비슷하게 얘도 뭐냐면 이렇게 라우터가 있으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에게 연결된 네트워크 중에서 이렇게 4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자기가 이 다른 라우터한테 다른 라우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다른 라우터에 어떤 정보를 넘길 것이냐 알게 해줄 것이냐 이 다음 이렇게 전달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어떤 정보를 넘길지를 뭘로 명령한다 자기에게 직접 연결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명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떤 인터페이스 어떤 네트워크로 강구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됐으면 이 네트워크가 어떤 요 네트워크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매칭을 시키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뭘 보낸다 했죠? 이 업데이트 베이스 키를 보내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거의 이제 그 립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예, 비슷하게. 그래서 이 해당 그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당연하게 강구하게 자기 연결되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강구할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실제로 이것도 저도 이제 굉장히 어떤 책을 봐도 헷갈렸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여기서 와이드 카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참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립이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있어 10에 얘가 1.1.0에 24라 해보겠습니다. 얘는 10에 1.2에 0에 24. 얘는 10에 1.3에 0에 24가 있고 얘는 1.1.1.0에 24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립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립하고 EIGRP 비슷한데 라우터 EIGRP1 해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된 네트워크 중에서 이 친구한테 옆에 네이버한테 알려줄 네트워크를 뭘로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항상 뭘로 하냐면 립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메이저 네트워크 클래스프 이렇게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점대에 속하는 애들이 다 여기 다 속하죠. 3명. 그럼 요걸 하는 순간 요 세 개의 네트워크를 광고한다는 겁니다. 광고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광고하는데 어떤 인터페이스 여기 속하는 인터페이스 요쪽으로만 이렇게 광고가 된다는 겁니다. 요 세 개의 네트워크 정보가 이렇게 요쪽으로만 광고된다는 겁니다. 요쪽으로는 요 네트워크로 광고하지도 않고 요쪽으로 전달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점대를 하고 싶으면 항상 뒤에 얘들 뒤에 서브넷 마스크고 전혀 관계없이 얘 항상 메이저 네트워크를 해줬죠. 똑같이 얘도 어떻게 했죠? 1.0.0 립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립일 때 방식이랑 EIGRP도 똑같습니다. 요게 이렇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했을 때는 단점이 뭐가 있냐? 이것들이 광고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광고하는 방식을 이제 그 뒤에 이제 와이드 카드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10.1.1.0에 24가 있고 여기 두 개 10점 1.2.0에 24라는 게 있으면 아까 라우터 립하고 똑같이 EIGRP AS 번호를 쓰고 그 네트워크 10.0.0 하면 10점대에 있는 애들 메이저 네트워크를 요즘에 애들 다 광고가 되고 이쪽으로 EIGRP 패킷이 왔다 갔다 송수신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얘를 광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만 광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얘만 광고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 대그룹 안에 얘가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광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명령을 쓰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애들도 결국 같이 광고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뭐가 있다?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명령은 사실 원하지 않는 대역도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립일 때 그랬고 EIGRP도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EIGRP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제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자,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드렸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은 매칭이고 1은 매칭이 아니라 했죠. 돈 매칭, 돈 매칭에서 매칭 돈 케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1. 우리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란 거는 왜 쓴다 했죠? 관리편이라 했죠. 관리편이라 해서 이 관리편이란 건 뭐냐면 그룹핑을 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여러 명에 있으면 얘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표현하고 싶으면 자 예를 들면 이제 1학년 1반의 철수, 1학년 1반의 영희, 1학년 1반의 뭐 순이, 1학년 1반의 그 은철이 뭐 이렇게 있다면 얘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는 1학년 1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와일드 카드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근데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1.1.1.1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뭐냐면 얘를 다 풀면 원래는 0000 0001 32비트 IP 주소가 원래 32비트 그거니까요. 이진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얘만 포함하고 싶으면 얘랑 어떻게 하냐면 0은 매칭이고 1은 돈 매칭이니까 얘랑 다 매칭하면 되겠죠. 0 0 0 0 0 0 0 0 얘랑 매칭 다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얘만을 하고 싶으면 1.1.1.1을 적어주고 뭘 하냐면 이게 다 0이니까 10진수 표현 0이겠죠. 그러면 빵빵빵빵 하면 얘만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빵빵빵빵 요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 표현 하나 꼭 알아 다시 한번 와일드 카드 마스크 아니면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아니고 1.1.1.1.1이 있고 만약에 내가 1.1.1.0이 있다. 얘를 같이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0000 0001 그럼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는 0000 0000이네. 맞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부분이 뭐냐면 얘는 다 같으니까 다 0인 거죠. 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0이죠. 다 같으니까 제일 마지막 얘만 다르죠. 그러면 1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제일 앞에 둘 중에 이제 봤을 때 얘가 0이니까 좀 더 앞에 보이죠. 1.1.1.0 중에 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넣어. 근데 사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얘는 0001이죠. 이렇게 0001을 적어주면 이 두 개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특징이 있다 했죠? 1.1.1.0, 1.1.1.1, 1.1.1.2, 1.1.1.3 이렇게 해서 요 서브넷에만 24인 서브넷에 속하는 1.1.1.1.255까지를 한 번에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럴 경우는 어떠냐면 0000 0001 얘는 0001 0000 0001 요까지는 모두 다 같겠죠. 이 친구들이 같고 이 제일 뒤에 거는 0000 0000이고 0000 0001 0000 이렇게 하다 111111 이렇게 다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공통인을 찾아봅시다. 이쪽은 다 같으니까 다 0이니까 올 0이니까 이게 다 10진수로 변하면 0일 거고 얘는 0일 거고 얘도 다 같으니까 다 같으면 0이니까 0, 다 같으면 0입니다. 근데 얘들은 결론적으로 이게 다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있으니까 얘 둘만 봐도 다 다르니까 다르면 다 1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중에 제일 앞자리인 1.1.1.0에다가 요것들 000 111 이게 255죠. 10진수로 변하면 0.0.0.25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와일드 카드를 할 때 어떻게 했죠? 자, 1.1.1.0에 24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 주소가 있으면 얘에 대해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어떻게 아까 앞에서 나온 게 어떻게 적었죠? 000.255죠. 000.255 이렇게 있죠. 근데 얘를 다시 풀어보면 얘는 네트워크 주소는 1.1.1.0이고 제일 앞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는 뭐죠? 255 땡이죠. 네, 땡이죠. 그럼 내가 요 255에서 얘를 다 빼줘 봅니다. 255에서 얘를 다 빼주면 어때요? 250에서 200 빼면 0이죠. 빼면 0이죠. 빼면 0이죠. 250에서 얘를 빼면 0.0.0.255죠. 자, 그 값이 뭐하고 같습니까? 와일드 카드 마스크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잡하게 구할 필요 없이 2.0에 24에 와일드 카드 마스크 구하시오. 그럼 쉽습니다. 그냥 1.1.2 2.0에 대해서 와일드 카드 이거는 뭐죠? 원래 서브넷 마스크가 뭐죠? 255
25 땡이면 이 서브넷 마스크를 255에서 다 빼주면 0.0.0.2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제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이 네트워크를 강구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강구해야 돼. 10.1.1.0에 24란 네트워크하고 10.1.2.0에 24란 네트워크를 강구하고 싶은데 내가 라우터 EIGRP1 해서 네트워크에서 메이저 네트워크 10.0.0을 해버리면 여기에 뭐냐면 다 걸려버린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요것만 이 A 네트워크 요것만 강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라우터 EIGRP 1까지 하고 네트워크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메이저 네트워크를 하지 않고 어떠냐면 얘를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뭐냐, 원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원칙은 뭐냐면 자, 얘의 똑같이 와이드 카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의 와이드 카드는 얘의 네트워크 주소를 그냥 1.1.0 그대로 적어주고 얘의 서브넷 마스크가 뭐죠? 서브넷 마스크가 255 앞에서 255 빵이지 않습니까? 얘를 255에서 빼주면 그게 와일드 카드 마스크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내가 요 네트워크만 강구하고 요 네트워크로 EIGRP 패킷을 주고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요쪽이 뭐냐면 10.1.2.0 적어주고 얘도 24니까 똑같네. 0.0.0.25 이렇게 하면 얘는 A 네트워크, 얘는 B를 강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B만 강구하고 싶을 때는 얘를 삭제해 버리면 되고, 만약에 A만 강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는 이제 OSPF도 다 OSPF는 반드시 와일드 카드밖에 써야 되거든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렇게 해서 원칙이지만 요렇게 해서 해줘야 되지만 실제 EIGRP의 요 성의가 의미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게 뭐 다르다는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렇게 광고하는 하면 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광고해야 되는데 왜냐면 책다에 보면 광고하는 법이 한 10가지 정도 나와 있어. 근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걸 봐볼게요. 얘가 10.1.1.1에 얘가 24인 IP라고 해볼게요. 이 포트가 10.1.2.0에 10.1. 얘가 IP가 10.1.2.1에 24입니다. 그럼 얘 네트워크는 제일 앞자리니까 1.1.0이고 얘 제일 앞자리는 10.1.2.0 이게 네트워크 주소고 얘 서브넷 마스크는 25 땡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라우터 EIGRP 1 해서 네트워크 했을 때는 뭐냐면 어차피 요 인터페이스 주소 있죠. 요 인터페이스 주소. 이 인터페이스 주소가 그 와일드 카드 마스크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0.1.1 요 포트가 10.1.1이죠. 요 포트를 만 해당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0.0.0은 와일드 카드 그것만 해당되죠. 자, 요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인터페이스 주소가 들어가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가 포함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딱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해서 그게 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하냐면 얘만 광고하고 싶으면 10.1.1 자기 IP를 적어주고 뒤에 빵빵빵빵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IP 적어주고 뒤에 빵빵빵빵 해주면 광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광고가 됩니다. 앞에 해도 광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둘 다 왜 광고하네? 근데 90%는 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대부분 엔지니어들은. 자, 이렇게 광고합니다. 근데 앞에 광고한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10.1.1.1을 단순히 와일드 카드 마스크 표현할 때 10.1.1.1에 다 매치해야 되는 0.1.0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10.1.1.0부터 10.1.1.1.0의 255까지 포함되는 거는 뭐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0.0.0.25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와일드 카드로 이렇게 해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얘는 들어가 있죠. 얘는 요렇게 해서 표현한 것에 걔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광고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거는 이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이 전체 안에 그 우리 인터페이스 그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얘를 광고할 때는 10.1.1.10 어떻게 가냐면 10.1.1.1에 하고 0.25 이렇게 크게 하더라도 얘가 되고 10.1.1.1에 0.25
이까지 얘 말은 뭐냐면 얘는 이까지만 매칭이 돼야 되고 얘는 이까지만 매칭되면 10만에 매칭만 되면 된다. 10에 1까지만 매칭이 되면 된다는 거고 얘는 10까지만 매칭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다 그게 광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광고되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 광고하려는 인터페이스의 IP가 이 서브넷 마스크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포함한 대역이 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그래서 책별로 어떤 애는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다 다른데 제일 좋은 건 이거 제일 편하다. 왜냐? 아무 생각 없이 그 IP를 때리고 이렇게 0.0.0을 써주는 게 제일 계산 실수가 적고 입력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이 방법이 제일 편하다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네트워크 주소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와일드 카드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다. 방법은 많다. 그래서 책들 보면 이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10.1.1. 요 대역에 1.1에 24면 얘가 10.1.1.0이 네트워크 주소인데, 자,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 있는데 얘를 이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라우터 ERGP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10.1.1.1 0.0.0.0이면 요 인터페이스 포함하면 된다는 거죠. 인터페이스 IP를. 자, 들어갔으니까 요 광고 된다는 거고, 좀 더 크게 얘를 포함하는 요 대역을 10.1.1.0에 0.0.0.25 요렇게 하더라도 요 대역 안에 얘가 들어가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기 어렵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1.1.1에 막 30이 들어오고 25가 들어오고 26이 들어오면 이 와이드 카드 서브넷 마스크 찾고 거기서 255, 255에서 얘를 빼서 하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걸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원리를 모르는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막 세팅하면 수백 가지 나옵니다. 자, 근데 요게 제일 편하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합니다. 얘의 10.1.1.0 했는데 얘의 서브넷 마스크가 2525 빵이죠. 이 서브넷 마스크로 적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래는 이제 여기서 2525에 빼는 그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적어주는 게 정의인데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원래는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스코가 이렇게 들어오면 알아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쇼론에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죠. 예,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게 원래 원칙인 줄 알고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다 보시면 별의별 엔지니어들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원칙은 와일드 카드 마스크로 하는 그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언한 네트워크 대역안에 이 로컬 인터페이스가 포함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와일드 카드를 권장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권장하는 거는 이렇게 권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라우터에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한 방에 때리고 싶을 때는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많이 때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방에 강구됩니다. 사실 이거는 실무에서 쓰시면 안 되고 랩할 때 여러 개들을 막 하기 귀찮으니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방식들인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나는 못 하기 싫으면 어떠냐면 얘가 가지고 있던 그냥 그 IP 주소를 그냥 그대로 쳐주더라도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쳐주더라도 따라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깔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요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다. 얘는 립일 때가 이렇게 됐죠. 근데 OSPF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립은 이것만 되고 OSPF는 이것만 되고 ERGP는 둘 다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R1 이렇게 R1 라우터 여기 A 라우터 봅시다. A 라우터. 이 A 라우터 보시면 라우터 EIGRP AS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100% 해놨네요. 100%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10점 이렇게 해서 뒤에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안 해줬죠. 그럼 이제 요 대역 10에 걸린 애들이 자, 얘가 연결된 네트워크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맞죠? 네 개가 있네요. 자, 네 개가 있고 그럼 이 10에 걸리는 거는 10에는 얘가 걸리네요. 얘가 걸려서 광고가 되고요. 그러면 17이 16이란 게 또 있네요. 17이 16. 그럼 10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더 있네요. 이렇게 10회에서 요게 이렇게 간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17이 16에 있으니까 여기 17이 16 요거나
또 요것들이 이렇게 광고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광고가 됐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끔 메이저 네트워크 광고할 때 실제 메이저 네트워크 10.0.0 이렇게 광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로 막 10.4.0, 10.4.1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앞에 10만 들어가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또 이걸 또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원칙은 원래는 이렇게 메이저 네트워크로 와일드카드 안 쓰면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실수하고 에러를 띄우니까 시스코에서 로직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이 의도겠구나 이렇게 해서 와일드카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이 잘못 이해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또 오해하고 이게 또 이해상한 엔지니어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 쇼론에 보시면 이렇게 입력하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C 라우터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요번에 와일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와일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역이 172.16.4.0에 24인 거죠. 그럼 172.16에 4.0에 24하고 24니까 어떻게 되냐? 2525 빵이니까 반대로 와일드 카드를 이렇게 해서 적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요 IP 주소가 만약 172.16.4.1이다. 그럼 172 여기 4.2네요. 4.2에 빵빵빵빵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이걸 제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말했지만 이게 이 값을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이고 29고 28이면 얘에 대해 서브넷 마스크 값 25, 25, 25에 25이 구하고 여기서 25, 25에서 빠지면 0003 이래 돼요. 그럼 이게 계산하기가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뭐냐면 항상 죄송합니다. 제일 편한 거는 빵빵빵빵이 제일 IP 주소를 적어주고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요 IP 주소를 적어주고 여기 빵빵빵빵을 적는 게 제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 이제 여기서 얘도 이제 했네요. 요쪽 포트. 그래서 이렇게 실제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1.16점 얘는 1.1에 빵빵빵빵 19118 1에 1에 0에 1에 101에 빵빵빵빵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92, 168 대역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메이저 네트워크 대역으로 하면 한 방에 다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172, 16 이쪽 얘어 라우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172, 16점 요까지마다 0.0으로 해도 되고 메이저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1.0 대역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와일드 카드를 쓰시고 빵빵빵빵 하는 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OSPF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실제 빵빵빵빵 와일드 카드 마스크 쓰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래야지 트러블 슈팅 할 때 안 헷갈립니다. 생각을 한번 적게 하게 만들어 주는 게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라우터 EIGRP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가 실수로 사람이 자기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해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인터페이스가 10.1.12.2에 24 이렇게 돼 있으면 10.1.12.2 IP 주소가 인터페이스 F0-1은 IP 주소 10.1.12.2에 25 25 25.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대로면 요 주소를 넣고 뒤에 빵빵빵빵을 넣기 원하는데 실제로 그 빵빵빵빵을 넣기 원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할 때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얘를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변환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스트 IP를 입력해도 알아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력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걸 그냥 그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해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니까 얘가 계산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입력하듯이 우리가 IP 주소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해 주더라도 얘가 알아서 변환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도 권하세요. 저는 이렇게 빵빵빵빵을 주소하는 걸 제일 권장하는데 그냥 헷갈리면 그냥 IP 주소 입력할 때 IP 주소 입력했던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써줘라. 그러면 시스코는 알아서 변환해 준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딴 뭐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일 권장하는 거는 빵빵빵빵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딴 제조사들은 이 변환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않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엔지니어보다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라우터는 라우터마다 고유한 식별 아이디가 라우터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EIGRP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고 OSPF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OSPF에서 자, EIGRP에서는 이 라우터 아이디는 중요 기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이 라우터 이렇게 해서 내가 A라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B, C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럼 얘들별로 고유하면 라우터 아이디를 1.1.1, 뭐 2.2.2,
3.3.3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질 때 요 앞에 만든 애가 내가 A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3개 넣었으면 내가 만들었어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얘가 만든 게 실수로 이렇게 돌아왔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제가 내가 만들었다 표시했는데 이게 내한테 돌아오면 뭡니까? 루프죠. 그때는 이걸 차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EIGRP에서는 이걸 루프 차단 용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루프 차단 용도로. 특별한 용도는 아니고. 그래서 루프 차단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냈던 게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걸 보고 자기가 최초의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그게 돌아오면 루프구나 없애버리는 그 용도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EIGRP에서는 단순히 뭐냐면 이 루프를 차단하기 위한 경로를 출처에 식별해서 루프를 차단하는 용도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라우터 EIGRP 그리고 EIGRP 라우터 ID 이렇게 해서 원래는 얘가 라우터 ID 이렇게 해서 저걸 원래는 얘가 32비트 정수로 표현해줘야 하는데 얘는 시스코는 편리하게 해서 IP 주소로 이런 식으로 형태로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적어주시면 알아서 32비트로 변하게 됩니다. 32비트 00000001 뭐 이렇게 해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우터 ID 명령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거 수동으로 설정 안 해주면 어떠냐면 우리가 루프백 중에 가장 높은 IP 주소가 1순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지컬 인터페이스 가장 높은 EIGRP가 동작하는 중에 가장 높은 게 1순위,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적어주면 얘가 제일 높습니다. 0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OSPF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는 거는 OSPF일 때 거의 또 겹치게 됩니다. 립일 때 한 50%가 EIGRP가 겹치고 EIGRP의 50%가 또 그 OSPF랑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비슷한 설명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EIGRP는 대신 얘는 언제 쓰냐면 프로세스 시작 시 딱 결정됩니다. 그래서 얘는 함부로 변경되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변경되지 않게 하고 처음에 딱 결정하면 그 값으로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는 바꿀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시작 시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해서 이걸 non-preempted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EIGRP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라우터 ID 이렇게 오타놨냐 이게 IP 주소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 혹시라도 재설정할 때는 클리어 IP, EIGRP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요거는 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IGRP 그리고 라우터 ID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토폴로지 ID 이렇게 때려보면 여기 ID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EIGRP ID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oIP 프로토콜에도 이렇게 ID가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우리 내부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으면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여기가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가 10.1.1 뭐 우리가 얘를 이제 이 네트워크를 내가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를 이렇게 뭐 라우터 EIGRP 1 네트워크에서 뭐 A 네트워크의 주소 A, 뭐 B 이렇게 적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A, B 네트워크를 둘 다 이 네이버한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알려주는데 이게 알려주는 역할이 하나고 또 뭐가 있다 했죠? 이쪽으로 EIGRP 패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냐면 알려는 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건 당연히 알려줘야지 얘가 나중에 이쪽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맞는데 이쪽으로 EIGRP 패킷을 얘가 옆에 라우터가 없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뭐냐면 알려는 주되 이쪽으로 패킷을 우리가 굳이 보내지는 말자는 거죠. 패시브하게 하자는 거죠. 패시브, 수동 쪽 액티브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쪽으로 원래 의미는 얘가 주고받자는 의미인데 나는 받긴 받는데 나 주지는 않을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 그런 식으로 굳이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옆에 친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네이버가 있는 구간에서는 패시브를 절대 설정하면 안 됩니다. 이 없는 쪽으로는 설정해도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설정하는 거고 설정하는 부분 이렇게 패시브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루프백 인터페이스 일반적으로 루프백 인터페이스들은 루프백이나 이렇게 랜 쪽으로 안에 스위치가 있고 이 로컬 랜 쪽에는 굳이 그 라우터가 없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루프백이나 로컬 랜 쪽으로는 대부분 다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라우팅 프로토콜 공통이죠. 앞에서 립이나 EIGRP, OSPF 다 공통입니다.
다 공통으로 하는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 패시브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인터페이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라우터의 모든 인터페이스 다 패시브로 하고 싶다. 그러면 패시브 인터페이스 디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빼고 싶다. 그러면 얘 인터페이스 F0-0이면 패시브 인터페이스 디폴트하고 노 패시브 인터페이스 요게 F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라우팅 프로토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패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R1에서 내가 요 라우터와 연결되지 않는 요 로컬 랜 포트를 내가 패시브 인터페이스 하고 싶다. 그러면 F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여기와 네이버랑 라우터랑 연결하지 않는 요 구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체를 다 나는 패시브 인터 디폴트해서 전체를 다 디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no 해서 예외로 나는 여기는 패시브 안 할 거야 해서 이렇게 비활성화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howip 프로토콜이라는 명령은 이제 글로벌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값들이 이제 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저절로 이해되실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EIGRP 우리가 뭐 트래픽 파일들 트래픽 패키지 종류들이 이렇게 한 뭐 헬로 업데이트 쿼리 리플라이 이런 것들 조금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하고 SI 쿼리 이렇게 7가지 기본 5가지에다가 SIA라고 스톡인 액티브라는 쿼리 리플라이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에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랩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이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랩을 하면 조금 더 이제 개념이 오실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랩을 해야 되는데 클래식 모드란 걸 뭐 클래식 모드란 뭐냐? 자, EIGI 우리가 시스코 라오스가 iOS 15가 이제 2010년도 좀 지나서 12년 뭐 이럴 때 나왔는데 이 시스코가 iOS 12에서 15로 깡충 뛰었어요. 13, 14가 없어지면서 이때 EIGRP에서 무슨 모드 기존의 클래식 모드라는데 요때는 네임드 모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요 네임드 모드. 그래서 요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클래식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네임드 모드는 좀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랩을 구성하려는 거는 뭐냐면 EIGRP 이렇게 AS 하나, 일반적인 회사는 하나가 거의 이제 하나만 있거든요. 자, AS 번호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라우터들 간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뒤에 비어 있는 거는 이 라우터에 각자 이 번호를 넣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0.1, 12.1, 10.12.1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이 다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광고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광고를 이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 합니다. 자, 이렇게 광고가 끝나고 광고를 하고 나서 이제 네이버 간에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3 테이블 있죠. 네이버 테이블, 그리고 토폴로지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을 실제로 동작하는지 내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랩으로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 패시브 인터페이스, 그리고 우리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라우터 아이디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우터 아이디 충돌 나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랩을 한번 보시면 이때 배웠던 것들이 좀 더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랩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단일한 이제 그 AS 구조인 거죠. 네, 단일한 AS 구조이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라우터들이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제가 한번 자, 이제 랩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라우터들 한번 볼게요. 제가 IP 주소는 설정해 놨거든요. showip 인터비 10.1.showrun 인터페이스 showip 루트를 한번 볼게요. showip 루트. 자, showip 루트가 좋은 게 showip 루트에서 커넥티드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0.1.12. 여기 보면 10.1.12.1, 10.1.1 IP 주소가 잘 되어 있고요. 2번 보면 showip 루트 커넥티드 보면 여기도 보면 세 개가 하나, 둘, 셋, 루퍼백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잘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기 IP는 32를 호스트 루트로 보인다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본을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showip 루트 커넥티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그래서 IP 주소 34.3, 23.3, 10.3.1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항상 L로 돼 있는 건 로컬은 자기니까 32부터 자기만 하기 때문에 돼 있고 C는 자기가 속하는 대역 24로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IP int 이렇게 해서 IP 하셔도 좋지만 이러면 서브넷 마스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이쪽 34.4, 4.1 이렇게 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IGRP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을. 자, 이때 1번 상태에서 라우터 EIGRP에서 1번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네트워크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제가 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네트 10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와일드카드 없이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여기서 show IP EIGRP 인터페이스라는 명령을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요걸 딱 치면 뭐냐면 10.0.0에서 할당된 게 뭐냐면 룹 이단의 인터페이스 0-0 루프백 제로 요 0이랑 루프백 제로가 10이니까 다 걸렸죠. 네, 다 걸렸기 때문에 뭐냐면 얘가 광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둘 다 광고가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제가 라우터 EI1에 노 네트워크 10.0.0을 하고 네트워크 우리 제가 제일 권장하는 10.1.12.1 그리고 0.0.0.0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show IP EIGRP 인터페이스 하면 이게 왜 걸렸죠? 제가 삭제가 제대로 안 됐나요? 볼게요. EIGRP가 제가 삭제가 0.0.0이 들어가 있었네요. no net 잘못했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는 얘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얘만. 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show IP EIGRP가 동작하는 인터페이스를 네트워크에서 보면 얘만밖에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루프백을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우터 EIGRP 네트워크 10.1.1.1에 그냥 루프하고 모두 다 매칭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둘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IGRP 다 삭제해보고 만약에 전체 랩 할 때 정말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다 했다. 넷 그냥 0.0.0을 때리면 전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빠르게 랩을 해야 될 때는 저렇게 하시면 좋고 지금은 이제 원리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나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원칙대로는 10.1.12.0 12.0에다가 얘의 와이드 카드 마스크 0.0.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show IP EIGRP 인터페이스 보시면 또 그것만 돼 있죠. 그리고 라우터 EI의 1.1.0의 와이드 카드 마스크 이렇게 하면 둘 다 광고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면 show IP 루트 커넥트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 IP 주소 입력하는 거 show run 인터페이스 원래 원칙하고 다르게 IP 주소 형태로 입력해도 된다 했죠. 시스코 알아서 변환해 주니까 네트워크 10.1.12.1 252525 빵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되는데 10점 위에 있는 주소대로 제가 그대로 입력하죠. 이렇게 해도 show IP EI 인터페이스 하면 둘 다 들어가 있죠. 근데 show로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면 와일드 카드 마스크 형태로 나는 이렇게 IP 주소 형태가 있는데 알아서 와일드 카드 마스크 바꿔져 있죠. 그래서 와일드 카드 마스크로 개념을 아셔야 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와일드 카드 마스크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얘가 요거지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광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제가 만들어 놨는지 한번 볼게요. 라우터 제가 테스트한다고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삭제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삭제하고 자, 라우터 EIGRP 1 제일 강조하는 거는 라우터 EIGRP 1 제일 강조하는 건 IP 주소랍니다. IP 주소로 이렇게 하는 걸 제일 강조합니다. 이게 제일 나중에 되면 제일 직관적이라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IP 주소 적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MBR 체인지, 네이버 체인지가 뜨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헬로우 패킷을 네이버를 딱 EIGRP를 활성화시키면 이쪽으로 헬로우 패킷을 보내거든요. 그럼 얘도 헬로우 패킷을 보내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네이버가 떴다. 이렇게 네이버가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3번. 자, 3번은 이제 광고하기 좀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넷 0.0.0 이렇게 해버리면 자, 모든 게 한 방에 돼 있을 겁니다. 하고 쇼런 B 라우터 EI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방에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알포도 우리가 뭐 편하게
얘는 앞에 또 뭐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우고. 자, 얘는 한 방에 하는데 얘는 좀 다르게 네트워크에서 메이저네 다 10점대네요. 10점대 이렇게 하더라도 IP show IP EI int 이렇게 해서 다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no 라우터 EI를 지우고 제가 좀 다르게 볼게요. 라우터 EI 1인데 원칙도 메이저 네트워크 좋아해 내가 실수로 이렇게 적었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도 얘가 찰떡같이 알아먹고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변화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드 카드 마스크를 적어두지 않으면 10만 들어가면 제일 앞쪽에 10점대 변화되고 11 들어가면 11로 변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라우터 EI 1 11.1.1점 이렇게 하면 11이 들어가 있을 거고,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 11이 들어가 있을 거고, 만약 네트워크 B 클래스 1CD 16에 뭐 1CD 16 대역까지 맞았지만 여기 뭐 5.5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192, 168 대역이면 C 클래스니까 19168 1에 뭐 내가 25 이렇게 넣었다고 해봅시다. 저렇게 냈더라면 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뭐지 저기 와이드 카드가 없었으니까 클래스 풀이구나. 그래서 찰떡같이 그 메이저 네트워크 대역들을 알아서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IGRP는 알아서 변환을 해주시면 그 원리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서브넷 마스크 설정하는 걸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명령이 요 순서대로 show IP, EIGRP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이게 EIGRP 돌아가고 이쪽에 네이버가 한 명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얘 옆에 네이버 한 명, 라우터가 한 명 있다는 걸. 자, 2번 더 볼게요. show IP, EIGRP 인터페이스. 여기 보면 어떻게 되면가 0-0 좌우 쪽에 한 명씩 있고 루프백 쪽에는 없으니까 없고요. 얘도 동일하죠. 좌우 쪽으로 있고 얘는 요 하나만 있겠네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show IP EI 인터페이스 디테일이란 걸 때려보면 여기 보면 얘가 뭐가 어떠냐면 여기서는 이게 헬로 타임과 홀드 타임이 떠줍니다. 그래서 show IP EI 인터페이스 디테일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 헬로 시간이니까 자기의 홀드 타임. 나는 15초 동안 헬로우 패킷을 받지 못하면 난 너가 죽었다고 생각할게 해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ow IP EIGRP 토폴로지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이 토폴로지 테이블을 보면 뭐가 됐냐면 이 앞에 P가 뭐라 했습니까? 안정된 상태라 했죠. P가 다 안정된 상태라. 근데 A란 것 때문에 이게 뭐라? 계산하고 있다. 뭔가 네트워크가 죽어서 나는 이제 백업이 피저블 석세스도 없어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쿼리를 보내 리플라이 받고 계산하고 이런 과정이 바쁜 과정. 평소에는 편안한 차분한 패시브 과정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베스트 경로들만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경로를 보고 싶으면 올 링크라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두 개가 사실 똑같은데 AV 경로가 없을 때니까 show IP EIG 토폴로지는 베스트 경로들만 피저블 석세스 경로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얘 입장에서 10A1에 34.0 요 네트워크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네트워크 갈 때는 10.1점, 10점, 11점, 12로 가면 된다. 이렇게 넥스트 맞죠? 그리고 그까지 갈 때 내가 이 네트워크까지 갈 때 매트릭은 피저블 디스턴스는 33.2800이고 307200 뭐냐? 얘가 이까지 갈 때는 307200이다. 이렇게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얘 값을 FD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값들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EI 토폴로지 11.34.0을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얘가 요 값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려주는 거죠. 자, 저 구간까지 갔을 때 최소 대역폭은 10메가네. 토탈 딜레이는 3000 마이크로세컨야. 릴라이빌리티는 지금 25 패킷 손실 한 개도 없고 지금 부하가 없어. 251. 미니멈 MTU는 이고 호 카운트는 2네. 이렇게 해서 두 칸이네. 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것을 10.1점 요걸 만든 라우터는 요 라우터가 그 네트워크를 강구했네. 오리지널 라우터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베스트 경로는 어디에 있다? show IP 루트 이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서 이렇게 D로 된 게 EIGRP인 거죠. D로 된 게. 그래서 이것만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면 있죠? show IP 루트 EIGRP만 하면 EIGRP로 올라갔던 것들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요 앞에 값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 라우팅 프로토콜 간의 신뢰도 우선순위라 했고, 이 뒤에 값이 뭐죠? 바로 피저블 FD 값, 피저블 디스턴스 값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10.1.34.0 피저블 디스턴스 값은 얼마입니까? 332800이죠. 11.34
33280 예, 그 값이 토폴로지 테이블에 있는 값들이 정확하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how IP 프로토콜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show IP 프로토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EIGRP 1번 여기서부터 EIGRP가 딱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트릭 웨이에서 K1과 K3 밴드위스와 딜레이만 고려하겠다는 거죠. 2번이 로드, 4번이 릴라이어빌리티, 5번이 MTU. 그래서 로드를 고려하지 않고 릴라이어빌리티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맥시멈 패스 4, 맥시멈 홉 카운트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홉 카운트 최대 얘가 100 이상의 홉 카운트로 날아오면 얘가 어떻게 된다? 아까 EIG 토폴로지 테이블에 딱 봤으면 여기 지금 홉이 2로 이제 2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0 이상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버리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라우터 아이디가 여기 떠 있죠. 10.1.1 그렇게 해서 얘가 라우터 아이디 값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how-ip EI 토폴로지에서도 우리가 여기 라우터 아이디 값이 나왔죠. 예, 이렇게 해서 요 값들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show-ip EIGRP 트래픽이라는 값을 보면 이렇게 이제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헬로 패킷만 거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생기지 않으면 업데이트, 쿼리, 리플라이 이런 것들은 잘 없겠죠. 그래서 헬로 패킷만 좀 여기 다시 들어오면 얘가 좀 더 증가했죠. 나머지들은 여기까지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은 거 알 수 있는데 얘만 5초마다 하나씩 날아가니까 제가 말하는 시간이 이제 98, 100일이니까 이제 3개 더 날아가는 15초를 제가 떠들고 있었네요. 예, 이렇게 좀 여기도 15초 제가 떠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howrun all이라는 명령은 기본값을 다 보여주는데 여기서 EIGRP 보면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갔죠. 이게 EIGRP 기본값인데 여기 보시면 EIGRP 로그 네이버 체인지, 로그 네이버 워닝 11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네이버를 만들면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띄워주죠.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값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에는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요것들을 치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포트들은 뭐냐면 네이버가 연결 안 된 포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패시브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라우터 EIGRP 1에서 패시브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들은 다 이렇게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2번도 이렇게 해서 패시브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 자, 근데 저희가 실수로 제가 얘기 하다가 라우터 요까지는 똑같이 한번 해보고 마지막 라우터 백제로 돼 있는데 이 4번 라우터에서 어떻게 되냐면 라우터 EIGRP 1에서 제가 패시브 인터페이스 디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폴트는 뭐냐면 모든 포트가 다 뭐가 되는 거죠? 예, 그것들을 그 패시브로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얘는 패시브 안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다. no 패시브 인터페이스 E0-0 이렇게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뭐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 명령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show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 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우팅 포트 네트워크는 제가 쇼런 할 때 입력한 명령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EIGRP 네트워크 광고할 때, 자, 우리가 보면 네, 여기서는 이렇게 광고했죠. 이렇게 광고했죠. 그러면 show IP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이 광고한 스타일대로 이렇게 여기 보여주고 패시브 인터페이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다음엔 요 다음 요 이제는 R2, R3 있으면 요 R2에 요 이 0-1번 포트를 제가 한번 셧다운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끊고 요 1, 2번 두 개 라우터만 한번 보죠. 셧다운해서. 자, 그럼 끊고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보겠습니다. 요 라우터 두 개만.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show IP EIGRP 네이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라는 명령어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 테이블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0-0번 포트에 누가 연결되어 있다? 10의 1에 12라는 네이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자, 3번, 4번 구간 한번 볼게요. show IP, EIGRP 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냐면 얘의 이 0-0번 포트에 10의 1에 34란 IP 주소를 가지는 네이버 연결되어 있습니다. R2 이거 한번 다시 살려볼까요? 노 셧다운. 자,
그럼 얘는 양쪽에 네이버가 있겠죠. show IP EI 네이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냐 나의 0-1번 포트에는 10의 1에 23.3을 가진 네이버가 있고 나의 0-0번 포트에는 10의 1에 12.1을 가진 ROD라는 라우터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홀드 타임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홀드 타임이 12, 11, 11 홀드 얘가 기본적으로 뭐라 해야 돼? EIGRP가 헬로를 5초마다 보낸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15초 동안 홀드 타임 동안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죽인다 했죠. 근데 얘가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자 홀드 타임이 11 떨어지다가 다시 받으면 다시 14로 올라가죠. 예, 헬로 그러니까 얘가 5초마다 날아오니까 15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원래 0이 되면 못 받으면 죽는 건데 9 떨어질 때쯤 다시 받으니까 14로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홀드 타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홀드 타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업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네이버 된 시간 얘가 아까 제가 이 R2 입장에서 요 포트는 제가 한번 끊었잖아요. 셧다운 하니까 얘는 이제 두 개 네이버가 된지 업이 된지는 이거밖에 안 됐지만 얘는 오랜 시간 동안 한 11분 20초 전에 제가 입력한 지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SRTT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패키지라는 거 보냈을 때 에크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의 평균적으로 내가 받게 된 그 시간, 그 시간들 여기 기록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얘들 내가 얘한테 말하면 얘는 12ms 안에 에크를 보내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평소에 내가 말하면 12ms 안에 반응이 와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말했는데 업데이트 패키지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때 RTO 이 100ms만큼 동안에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해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RTO 타임이란 건 뭐냐면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이라 해서 이 값들은 뭐냐면 실제 이 값 동안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에크가 안 오면 재전송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SRTT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왔던 값이고요. 그래서 요 것들을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시퀀서 번호는 네이버로부터 받았던 마지막 시퀀서 넘버. 그래서 여기서는 EIGRP는 어떻게 보낸다 했죠? 내가 1을 보내면 걔는 1을 보내고 내가 2를 보내면 걔가 2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시퀀스 2번 보내면 걔가 에크 2번 보내고 이렇게 알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배웠고요. 자, 요 이제 다시 요 부분 끊어 볼게요. 하나만. 자, 그러면 R2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가 하나밖에 없겠네요. EIGRP 한쪽만 올라가 있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라우터 아이디를 한번 볼게요. 자, 라우터 아이디를 show IP EI 토플로지 테이블 보시면 알 수도 있기도 하고 어디서 알 수 있다? show IP 프로토콜 이렇게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하니까 include 라우터 아이디에서 이렇게 짧게 파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1.1.2. 자, 우리가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EIGRP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터 아이디 순서는 뭐냐면 이 루프백을 먼저 보고 루프백이 여러 개 있을 때 제일 IP 주소 높은 거를 하고 그리고 루프백이 없을 때는 뭐냐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한다 했으면서 그래서 얘는 루프백이 있었기 때문에 액티브 되고 동작 우리가 요 명령을 입력할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걸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라우터 아이디를 뭐 수동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라우터 EIGRP 1, EIGRP 라우터 아이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옆에 라우터를 한번 볼까요? 옆에 라우터 토플로지 얘는 10.1.1 동일하게 루프 100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이 상태에서 라우터 아이디 수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라우터 아이디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적으로 선택할 때는 루프 100 중에서 가장 높은 인터페이스 IP를 1순위 그리고 아니면 없으면 피지컬 중에서 인터페이스 중에서 활성화 됐으면서 EIGRP가 둘 다 동작하는 것 중에서 루프 100 중에서 1순위 그다음에 피지컬 중에 2순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승계가 되는데 실제 명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명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우터 EIGRP 라우터 아이디가 라우터 아이디는 없는 주소를 써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무 주소를 써도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꼭 있는 IP 주소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1.1.1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show IP EI 토플로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잠깐만 원래 이게 바로 바뀌면 안 되는데 얘는 지금 바로 바뀌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바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제가 얘는 볼게요. 자, 라우터 EIGRP 1 EIGRP 라우터 아이디
얘가 2.2.1이라고 하겠습니다. AWG. 얘는 특이하게 바뀌네요. 이거 저도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OSPF하고 조금 다르게 동작하네요. 얘가. 자, 이렇게 얘는 바로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원래 OSPF 같은 경우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데 얘는 바로 바뀌어 버리네요. 제가 그렇게 테스트할 때랑 조금 결과가 다른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명시적으로 하면 이렇게 바로 바뀌게 돼 있네요. 얘는 바뀌고 있네요. show IP EI topology 이렇게 해서. 근데 원래대로는 이렇게 안 바뀌고, 원래는 이거를 그 일반적으로는 이게 클리어 우리가 IP EIGRP에서 프로세스를 원래 종료를 해야지 바뀌는데, EIGRP 프로세스 네이버 이렇게 해서 한번 끊고 나야지 바뀌게 돼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바뀌네요. 저도 이거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EIGRP는 뭐 이렇게 요게 바뀐다는 게 원래는 안 바뀌어야 되는데 특이하게 바뀌어서 저도 이게 잘 조금 헷갈리네요. 요것들은 제가 이걸 한번 삭제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바뀌면 안 되는데. 예, 네트워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감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루프백이 제일 먼저 여기 10.1점이 올라갈 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어버리네요. 이게 OS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바뀌었던데, 제가 여기서 이걸 왜 보여주려면 제가 둘 다를 다 그 라우터 아이디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1.1.1인데 얘를 제가 R1, R2에서 요거 한번 보세요. show IP 루트 EIGRP 보시면, 자, 내가 EIGRP로 받아왔던 게 얘의 요 루프백 주소로 해서 던진 거죠. 근데 요거는 왜 안 나타나냐면 얘는 다이렉트 커넥티비티 때문에 다이렉트인 얘 C가 올라가 있습니다. C로 올라가 있습니다. 10.1., 12.0은 옆에가 주더라도, 자, 실제 던지지는 않지만 스플릿오리자이션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EIGRP로 얘가 옆에 한테 받은 건 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R2는 어떻게 되냐? show IP 루트 EIGRP 하면 얘는 요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 라우터 아이디랑 각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ow IP 프로토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라우터 아이디가 show IP 지금 2.2.2고 1.1.1.1이죠. 다르죠. 근데 제가 두 개랑 같게 만들어 볼게요. 얘를 라우터 EIGRP EIGRP 라우터 ID 1.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없어졌죠.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왜 없어졌다 했죠? 라우터들은 자기가 그걸 광고하고 날 때 자기의 아이디를 새겨서 보낸다 했죠. 근데 얘가 딱 받았는데 그 아이디가 자기 아이디랑 같죠. 그러니까 두 개의 아이디가 같아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걸 내가 착각을 하게 돼서 걔가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이 이게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얘를 다시 얘 고유한 라우터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다시 네이버를 맺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홀로 타임.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네이버 맺고 show IP 루트 EIGRP 하면 다시 보이게 되죠. 예, 요게 이제 라우터 아이디 역할이란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 아이디란 거는 요런 역할이 있다는 것들을 꼭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끔 뭐 잘 쓰지는 않는데 EIGRP를 만약에 내가 삭제를 이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삭제해보면 명령어가 다 날아가니까. 그러면 EIGRP를 근데 죽이긴 죽였는데 죽이 좀 아까워 싶으면 이렇게 그냥 셧다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EIGRP가 마치 세팅을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명령어가 없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셧다운하는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 셧다운하는 거 비슷합니다. 인터페이스 셧다운한 것처럼, 인터페이스 셧다운한 것처럼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들을 이제 그거 사용하지 않는 거랑 그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EIGRP를 셧다운해서 이렇게 해서 된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 다음 제가 하나만 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걸 한번, 자, 앞에까지 랩을 했고 이번에는 네이버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네이버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죠. 네이버 되는 조건, 첫 번째가 뭐죠? AS 번호가 같아야 되죠. 그리고 IP 주소가
어떻게 된다? 웬만하면 동일 서브넷에 있는 권장한다. 동일 서브넷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대역을 포함하기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가 돼? 이 K 값이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K 매트릭 값이 요 네 가지 사총사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기본적으로 얘가 헬로 인터벌을 왜냐면 5초마다 보냅니다. 5초. 그리고 홀드 타임이 15초로 설정되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5초마다 보내는데 얘가 15초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된다? 얘는 얘가 죽었다 생각하고 끊어버린다 했습니다. 근데 이 EIGRP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다른 프로토콜들하고 좀 다르게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헬로우를 이렇게 5초로 해서 세팅하고 자기의 홀드 타임을 15초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럼 설정은 기본이 이제 요 기본 값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헬로우를 이렇게 보냅니다. 헬로우. 그럼 이 헬로우 안에 이 홀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초 헬로우 패킷 안쪽에 홀드 값이. 그럼 얘가 딱 받는 순간 뭐냐면 이 R1이 있고 R2가 있으면 R1은 뭐냐면 이게 15초라는 거를 이제 얘가 알게 되는 겁니다. 15초. 얘한테 알려줍니다. 얘가 내가 이제 15초 동안 안 오면 얘는 죽은 걸로 아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홀드라는 거를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 일반적으로 OSPF 같은 경우는 뭐냐면 헬로우의 3배가 홀드로 거의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헬로우를 10초로 했는데 홀드로 5초로 해보내면 어떻습니까? 5초가 지나면 네이버가 죽은 걸로 아는데 10초마다 보내면 5초 때 죽었다가 10초 때 다시 네이버 됐다 5초 때 죽었다 10초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이 헬로 인터벌보다 홀드가 당연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배를 권장합니다. 3배를 권장. 요 값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요거 좀 특이한 경우인데 잘 보세요. 1번 라우터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얘가 헬로우 타임이 5초, 홀드 타임이 15초로 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이쪽 5초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2번 라우터는 뭐냐면 20초, 60초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20초, 60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얘는 20초마다 이렇게 보내죠. 20초마다 보냅니다. 그럼 20초마다 보내면 얘가 홀드 타임이 15초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오니까 죽고 어때 15초 동안 얘가 15초 동안 안 들어오니까 죽고 그리고 다시 맺어질 것 같죠. 근데 얘는 EIGRP는 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요 홀드 타임 세팅한 의미가 다릅니다. 뭐냐면 잘 보시면 얘가 헬로우를 보낼 때 요 안쪽에 헬로 패킷 볼 때 홀드 타임을 이렇게 설정해서 보냅니다. 이 설정에서 이렇게 보내면 뭐냐면 얘한테 뭐냐면 너 60초로 알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얘는 또 이 보낼 때 15초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요 상대방이 보내준 값을 홀드 타임으로 자기의 홀드 타임으로 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가 20초마다 보내니까 나는 너가 나의 홀드 타임 60초로 잡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15초로 보내주면 얘는 일반적으로 헬로가 5초였고 이렇게 알려줘서 그걸 판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이버 끊어질 것 같지만 안 끊어집니다. EIGRP가 아주 특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 타임 안에 홀드 타임을 실어서 그런 용도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꼭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하고 그래서 이 헬로와 홀드 인터벌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별로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별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저 처음에 이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하고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홀드 타임이 헬로우보다 커버링 어떻게 된다. 이건 문제가 된다 했죠. 이런 거면 네이버가 어떻게 된다. 끊어졌다 밀었다 발생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을 한번 볼게요. 자, R1, R2 한번 가볼게요. R1에서 보면 자, show IP 루트 EI 지금 아직 그걸 라우터 아이디를 지금 복구를 안 했나 한번 볼게요. show IP 프로토콜 라우터 아이디를 2.2.2 복구했고 얘도 show IP 프로토콜 얘도 1.2 복구했네요. 그냥 이제 왜 이렇게 안 넘어왔을까 한번 볼게요. 왜 이거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 아까 셧다운 했네요. 제가 이거 깜빡했네요. 네, 셧다운을 풀어줍니다. 노 셧다운. 제가 깜빡하게 됐습니다. 자, 셧다운 풀어주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1의 show IP, EIGRP 인터페이스 보시고 인터페이스 디테일 한번 볼게요. 여기 디테일 보시면 자기의 헬로 홀드 타임이 5초, 15초 돼 있고 얘는 5초, 15초, 얘는 이제 5초, 15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R2를 한번 헬로 타임 바꿔볼게요. 인터페이스 E0-0의 IP 헬로 인터벌 얘를 한 20초로 한번 볼게요. 헬로 인터벌 EIGRP 1에 대해서 20초, IP 헬로 홀드 타임을 EIGRP 1에 대해 60초. 자, 이렇게 보내면 얘는 이제 헬로 패킷을 20초마다 보내고 네이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20초마다 보내면서 60초 동안 안 오면 너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간에 헬로하고 홀드 인터벌이 달라도 네이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점입니다. OSPF는 반드시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EIGRP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별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달라도 관계없다. 다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원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복 해주면 show API 인터페이스 디테일 보시면 다시 5초, 15초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실수로 hello 인터벌 EIGRP 1에 대해서 내가 5초로 돼 있는데 홀드 타임을 실수로 더 짧게 했다고 봅시다. 이랬으면 안 되죠. 2초라고 해봤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냐면 5초마다 가는데 2초 동안 안 오면 이제 죽었다 생각하니까 이게 네이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헬로 받으면 다시 네이버가 업됐죠. 업됐다 끊어졌다, 업됐다 끊어졌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홀드 타임이 당연히 3배 되도록 헬로에 해주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중에는 자, 얘를 두 개가 지금 서브넷이 10점, 자, 또 네이버 조건이 뭐냐면 10.1점, 12.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서브넷 마스크가 동일하죠. 근데 얘들은 특히 EIGRP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했죠. 요것들이 요 출발자 IP가 얘의 대역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했죠. 그럼 제가 이 R2의 인터페이스를 동일 서브넷이 아니더라도 IP 어드레스 10.1점, 12.2, 25.25점, 25.128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두 개 간에 잠시 얘는 커먼 서브넷 아시나 바로 에러를 띄워주네요. 잠깐만요. 다르면 1.2에 25.4.0 좀 큰 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쪽이 서브넷이 다르다는데 에러 안 띄워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작을 때는 띄워주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띄워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서로 간에 계속 네이버가 유지되어 있는 네이버가 깨져. 커먼 서브넷 이렇게 다른 얘는 또 조금 OS별로 살짝 다르네요. 얘는 이렇게 띄워주네요.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체인지. 자, 이렇게 해서 다르면 커먼 서브넷이 아니면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된다는 것. 얘가 지금 IP 주소를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10의 1에 12.2. 자, 이렇게 하고 IP 주소가 아예 안 맞았고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저도 헷갈리네요. 자, 원래대로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더라도 얘가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에러가 안 뜹니다. 왜 안 뜨냐 하면 저 10의 1의 1이 요 대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 두 개 대역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아도 지금 네이버가 되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얘는 10의 1에 12.1에 2525250이고 얘는 128일도 네이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들 원칙대로는 무조건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야지 라우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떠냐면 걔가 들어오기만 하면 대역에 들어오기만. 그래서 이게 사실 EIGRP 좀 문제점이란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걸러줘야 되는 네이버가 될 때 사람이 이렇게 네이버 돼서 네이버 된지 착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EIGRP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이게 같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홀드나 헬로우 같은 것들도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OSPF일 때는 그게 달라버리면 아예 안 되도록
만들어서 OSPF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쪽 간에 또 뭐가 같다냐면 K 값이 같아야 된다 했죠. 우리가 ShoIP 프로토콜 보시면 이게 K 값이 이렇게 10100 이렇게 쓴다 했죠. 밴드위스하고 딜레이를. 자, 이거랑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라우터 EIGRP1 매트릭 웨이트. 원래는 제일 앞에는 토스 값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항상 우선순위인데 무조건 0이라 했죠. only 여기 토스 0만 서포트 되어 있죠. 원래 1, 0, 1, 0, 0인데 이렇게 1 하면 여기 K1 했죠. 1, K2 0, K3 0, K4 0, K5 0. 요게 일반적인데 제가 요걸 좀 다르게 다 1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가 깨집니다. 네이버가 다운됐죠. 왜냐하면 양쪽 간에 요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how IP 프로토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뀐 값이 뜨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다운됐다. 왜냐? K 밸류 미스매치. 요 K 밸류가 미스매치라고 알려주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우터 EI1 매트릭 웨이트 가서 다시 0, 1, 0, 1, 0, 0 이렇게 맞춰주시면 show IP 프로토콜 이렇게 가서 맞춰주시면 된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AS 번호가 같지 않으면 서로 간에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2번 라우터에 EIGRP 설정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EIGRP가 한 개도 없는 거죠. 셋 설정이. ShoIP 프로토콜 하면 EIGRP가 안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라우터 EIGRP 2를 만들고 네트워크 10에 1에 12.2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다 해보겠습니다. 자, 2를 했기 때문에 이제 EIGRP 라우터 프로세스 2로 이제 광고했습니다. 그러면 ShoIP EIGRP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면 얘가 AS 번호 2번에 잘 들어가 광고 잘 됐죠. 그런데 얘 가운데 옆에 피어가 없죠. 왜? 서로 간에 AS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헬로 패킷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ShoIP, EIGRP 네이버도 보시면 없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 번호가 없다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라우터 EIL에서 이거를 EIGRP 1로 맞춰주는 순간 다시 네이버가 이렇게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꼭 같아야 된다는 것들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제 기본적인 봐야 될 게 뭐냐면 ShoIP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홉 카운트라는 게 배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00가지 그 EIGRP에서는 홉 카운트라는 것은 이게 얘가 리처블한지 이게 그러니까 도달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기본값이 100인데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라우터 EIGRP 1에 맥시멈 홉스를 내가 만약에 15로 맥시멈 매트릭이죠. 매트릭 맥시멈 홉스에서 15로 이렇게 하면 립처럼 15홉이까지만 돼버리면까지밖에 이상이면 얘가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얘의 최대값이 얼마냐면 라우터 EIGRP 매트릭 맥시멈 홉스가 255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지금 3번 라우터가 한번 볼까요? ShoIP 됐고 얘가 아까 인터페이스 2-1을 셧다운 했죠. 노샷 해서 양쪽을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라우터에서 보면 ShoIP 루트 저도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EIGRP 해버리면 자, 이렇게 해서 EIGRP 돼 있고 요 상태에서 이 R3 라우터에서 보면 이 R1의 룻 배역을 한번 볼게요. ShoIP EI 토플로지에 보시면 얘가 홉 카운트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바꿔 볼게요. 저도 이거 한번 실제로 이거 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이것도 실제로 한번 매트릭 맥시멈 홉스를 제가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 값이 한번 봐볼게요. 매트릭 맥시멈 홉스 1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ShoIP 제가 없어졌죠. 자, 보이십니까? 자, 왜냐하면 홉 카운트가 2 이렇게 2가 들어오면 얘가 어때면 나는 최대가 얼마로 돼 있다? 최대가 지금 1로 해놨지 않습니까? 얘가 1로 바로 옆에 있는 한테만 받아야 되는데 얘가 2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 맥시멈 홉스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그 매트릭 값을 설정해서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게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랩을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랩은 뭐냐, 매트릭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이걸 한 번만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별로 여기 매트릭 값들을 한번 보고 계산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이 R1에 여기 인터페이스 0-0을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이거 짧게만 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w 인터페이스 이 0-0을 이렇게 쳐보면 얘에 가지고 있는 매트릭 속성이 5가지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in MTU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밴드위스 딜레이만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메가죠. 이 포트는 이더넷이니까 10메가니까 K니까 3개 떼면 메가니까 10메가 됐고요. 자, 원지일 때 10마이크로세컨의 딜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원지보다 10메가는 100분의 1이니까 딜레이는 100배 커지니까 얘는 1000마이크로세컨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의 이제 토폴로지 테이블 한번 볼게요. EIGRP로 얘 10.1, 12.0, 24. 딱 보는 순간 얘는 지금 자기가 자기니까 자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니까 하나의 최소가 자기니까 10이고 토탈 딜레이는 10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FD가 281600이 된 건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10메가죠. 텐지가 1일 때 10메가는 텐지에 10메가 나누면 1000이죠. 1000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00 마이크로세컨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 했죠? 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10으로 10 마이크로세컨으로 나누면 얘가 100이죠. 그래서 얘가 1000이고 얘가 100이니까 256에 1100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올 겁니다. 2860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폴로지 테이블을 볼 수 있고, 그럼 R2에서 한번 볼게요. 자, R2에서 요 네트워크를 한번 R2에서 봐도 그럼 R3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R3에서 요거를 자, R3에서 show IP EI 토폴로지 10.1.0에 24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아까 참 이거 맥시멈 홉스 때문에 못 받고 있죠. 맥시멈 홉스 매트릭 맥시멈 홉스를 제가 다시 원 상태로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거 매트릭 홉스는 사실 잘 건드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보면 얘는 435200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보시면 최소 대역폭 10메가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요 포트가 출구 포트고 출구 포트인데 둘 다 10메가니까 최소가 10메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고 딜레이는 이제 누적을 해보면 show 인터페이스 2-1 10.1.1.0이네 아니라 요걸 한번 12.0으로 해볼게요. 12.0 제가 12.0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요렇게 해서 갔는데 여기랑 여기에 누적해 주면 되죠. 여기가 아까 1000 마이크로세컨죠. 여기도 똑같으니까 1000 마이크로세컨 합치니까 얼마죠? 2000 마이크로세컨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가 텐지에서 10메가를 나누면 1000이고 2000에서 20 마이크로세컨 2000 마이크로세컨에서 그 10 마이크로세컨 나누면 200이죠. 그래서 1200이네요. 1000 더하기 200, 1200. 256에다가 1200을 곱해주면 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트릭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요 R3의 인터페이스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인터페이스 E0-1을 밴드위스 얘는 뭘로 kbps 단위라 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력하면 얼마입니까? 1메가죠. 이렇게 하면 10메가죠. 자, 얘가 지금 10메가인데 얘가 이렇게 해서 제가 100메가를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100메가를.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E0-1에 1 MTU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된다? 100메가로 바뀌었죠. 저 앞에 있을 때는 아마 10메가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더라도 토폴로지 테이블에 한번 볼게요. 보더라도 100메가를 바꾸다 100메가 10메가니까 뭐다? 최고 낮은 값인 이 10메가를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럼 이때 R2에서 인터페이스 E0-0의 밴드위스를 내가 이렇게 하면 100메가죠.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가 다 100메가로 바꿨죠. 그러면 최소 대역폭이 아마 100메가로 바뀔 겁니다. 100메가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딜레이도 한번 바꿔볼까요? 딜레이 누적 값인데 요 값이 기본적으로 1000 마이크로세컨인데 요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 0-1 딜레이 이걸
100 하면 곱하기 1000을 해서 10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얘를 내가 그냥 1로 한번 해볼게요. 1로 하면 10 마이크로세컨드. 요게 메트릭 값이죠. 원래 10 마이크로세컨드를 입력하면 10 마이크로세컨드 나누면 1이 되니까 여기 실제 메트릭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딜레이는 메트릭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쇼아이피 EI 토폴로지 되면 요거. 자, 이렇게 하면 10 마이크로세컨드 여기 1000 마이크로세컨드 값을 10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딜레이 값들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트릭 계산한 것과 전체를 이제 클래식 우리가 셋업을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